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세월의 흐름이 하도 빠르다 보니까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건강성에 대한 체감 온도는 어떠신가요? 오늘도 아침에 긴급하게 광복회관 앞에 가서 김원웅 강북회장의 그 이적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하고, 또 국민의힘의 그 몇몇 친구들이 역사인식이 잘못돼서 탄핵에 대한 그 인식을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왔습니다만은, 역사의 물줄기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이 날씨는 더워지고, 이거 5월, 6월 되고 이런 와중에서 또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이 많아질 텐데 건강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지은 참여시 하나 낭독하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거는, 요즘 어제 청와대 옆에 가서 이제 백신 문제 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올렸고 했는데, 지금 과연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적들이 누구냐? 다 같은 국민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고 우리가 합의한 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의 적들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써봤어요. 신축년의 적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었습니다. 신축년의 적들. 건국 76년에 신화는 퇴색하고 붉은 주사파 혁명의 해올이 커지니 건국 헌법정신 다 파괴되어 대한민국의 숨통은 말기야만자라. 정치 사기꾼, 언론 사기꾼, 지식 사기꾼, 관료 사기꾼, 문화예술 사기꾼들이 광란에 칼춤을 추며 대한민국 해체의 장송국을 불러대니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나? 이 혼돈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 건국정신을 담은 호국영령 훼손의 역사, 피 흘림이 지킨 자유민주체제 허무는 역사, 철진한 붉은 이념에 절은 망나니들의 자유민주체제 종말을 부르는 무자비한 역사 파괴의 춤사이구나. 핏자국이 낭자하게 흐르는 칼춤으로 암환자 말기 3기의 대한민국 안보 자해국 펼치며 4월의 봄 하늘을 붉게 물들고 있구나. 이 신축년 체제 변혁의 망나니들은 이름하여 신축년의 적들인 바,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적들이여라. 그 적들은 평소에 우리가 누가 잘못한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안타까운 시대 말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참 통탄합니다. 아름다운 김소월님이 썼던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서정지 쓰고 사랑을 노래하고 인간관계를 노래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런 시를 써야 되는데, 시인의 마음이 보통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역사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을 고발하는 고발시, 참여시를 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처절한 신축년의 적들이라는 시를 써서 여러분들 앞에 현실 고발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 요즘 일주일 동안 또 뉴스 흘러나온 거 보니까 나아지는 현상은 전혀 안 보이고 있죠.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해체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심각한 거는 문재인 씨가 퇴임 후에 임기를 마친 후에 양선에 가서 살려고 사저를 짓고 있는데, 사저 건립 반대 운동하는 현수막이 붙었다는 걸 보고, 이제 정권 말기에 권불 4년 5년에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 시작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산의 일부 지역 주민들이 문재인 씨 사저 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36개를 달았지만,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불법 게시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당연히 현직 대통령 사저 반대하는 현수막이라니까 얼마나 빨리 철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민심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민심은 뭐냐면 지금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북한이나 중국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좌익 세력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전통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하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중요한 사건이다. 뭐 사절을 제주도의 그 4.3 사건 같은 거를 전부 통합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장봉기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사람들까지 미화하는 사람이니까 제주도에 짓는다든지, 뭐 북한을 그렇게 옹호하니까 평양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하고 친하려고 하니까 북경에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심이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 가가지고 김원웅 광복회장이야 여러 사람들이 멱살, 그 행사장 때 김원웅 광복회장 멱살 잡은 김인용 씨를 뭐 징계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광복회원들이 규탄하는 해결하는 현장을 봤고, 우리 당도 가서 규탄을 했습니다만은, 뭐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갈 때까지 간 나라구나. 이게 뭐 해방 이후에 좌우의 대립이 이런 이 사진, 광복회 의정원장은 임시 상해정 의정원장을 지낸 손자 김인용 씨가 광복회장 멱살을 잡는 것이 좌우익의 대립이 21세기에 이렇게 표출되는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가서 저도 좀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김원웅 씨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보면은 옛날에 전두환 정권, 군부 정권, 민정당의 청년국장부터 해가지고 보수당에서 정치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뭐 노무현당으로 옮겼다가 지금 문재인 씨 밑에서 부역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는 그 역사관이라든지 철학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광복절 기념사라든지 그동안의 한 망언들을 보면은 그는 분명히 좌익이다. 속된 이야기로 김일성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북한의 사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승만과 우리 부국강병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국회의원 이선을 하고 민정당에서 보수당에서 청년국장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커밍아웃 해서 이제는 스스로들 빨간 세상이 됐다고 판단하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이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그 과거에 뭐 신한국당에다 자민련에다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다 옮기면서 국회의원도 3번씩이나 했나요? 그러면 광복회장까지 왔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비판은커녕 자당의 과거 대통령이 사면 문제를 얘기하는데 웬 사면이냐고 떠드는 그런 얼치기 보수들, 보수가 맞는지 도대체. 가서 우리 청년당원들이 오늘 청년 최고위원들이 비판하는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인사들, 쪼무레기 같은 인사를 비판하러 간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아까 저도 몇 마디 우리 청년 위원들 거들면서, 참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참 오늘도 문재인 씨 국정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뭐 비슷하게 뭐 잘한다는 31%, 잘못한다는 60%거든요. 60%, 31대 60 한국 갤럽 여론조사. 잘한다가 1% 올랐네요. 뭐 잘못한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31대 60, 약 29% 차이 나는데, 이 뭐 긍정평가가 31%나 있다는 것이 나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31%,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1,300명 대상으로 22에서 22일 전국 성인 남녀 조사했다는데, 그러면 이 31%는 지금 문재인 씨가 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체 작업, 헌법 부정, 종북, 친중, 반미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뭐 대한민국은 같은 국민이지만은 다른 역사관을 가진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뭐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비슷하게 계속 나가고 있는 현장인데, 뭐 코로나 문제도 보니까 이제 잘못하고 있다가
49%로 오르고 잘하고 있다는 43%로 방역 대책에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에 문재인 씨를 비롯한 그 담당자들의 발언이 맞은 게 없잖아. 약속한 게 안 지켜지고. 또 백신 접종에 관해서도 뭐 너무 마스크 열심히 쓰고 통제하고 보수 인사들 집회하는 거는 뭐 그렇게 통제하면서 그 정작 가장 중요한 백신 확보하는 데는 지금 뭐 거의 OECD에서 35번째고 뭐 접종 시작도 전 세계에서 103번째인가요? 빨리빨리 잘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대응 잘못한다는 이 여론조사는 뭐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은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벗고 상권 회복하고 경기 회복되는데 대한민국 그때까지 마스크 쓰고 좌파 정권의 통제 아래서 집회도 못하고 내년 대선 또 좌파 정권의 기획작품으로 치러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네? 문재인 씨는 아직도 세월호 특검을 한다고 무슨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는데 언제 세월호입니까? 세월호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백신 방역 실패한 이유가 뭔지 그거를 지금 저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돼. 지금 국민의 생명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적 얘기 세월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 우리 국민들이 아파하고 또 보상할 만큼 했고 다 밝혀졌는데 뭘 또 특검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거 저 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또 결과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장 현안인 국민들이 지금 다 나가 떨어져 중산층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현장에서 백신을 왜 확보 못했는데 이걸 특검을 하고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사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이 제일 크니까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뭐 이 세력들이 청와대 출장소 역할밖에 안 하니까 뭐 그런 걸 할 의사도 없겠지만 야당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야당인지 무슨 왜 이중된지 말이야. 맨날 저러고 있는 게 한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 감염이 언제 형성될지도 모르고 올해 선진국들이 올해 하반기면 다 돼서 뭐 하는데 대한민국은 내년까지 11월에 형성된다는 것도 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이 정부의 K방역 이제 자화자찬 그만하고 이실직고하고 특검해가지고 백신 확보에 실패했는지 왜 1700명이라는 코로나 사망자가 나와야 됐는지 물론 뭐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뭐 요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방역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중국인들 입국받고 대만처럼 초기부터 대응했으면 지금 1700명씩 이렇게 코로나로 죽을 일이 없었잖아요. 대만은 10명밖에 사망자가 없다 그러는데 큰 실패고 더군다나 앞으로의 사망률을 들이는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는 백신이 확보가 안 되고 말로만 계약했다고 그러고 들어오는 게 차질 있는 거는 당장 국정조사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민을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 숫자가 2배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이 잠잠해지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느냐? 요새 해외 이주자는 대부분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가겠다.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 또 일본, 프랑스, 호주 등으로 많이 옮겨갔는데 중국은 뭐 보니까 몇 명 안 되네. 중국으로 간 사람은 뭐 몇 사람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해외 이주를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두 배로 늘고 있는 통계를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 4년의 실정이 바로 이런 통계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백신 확보에 가장 큰 책임을 문재인 씨하고 지고 있는 정세균 씨는 총리 그만두고 모디하고 인터뷰했어요. 보니까 23일 라디오에서 인터뷰했다는데 뭐라고 했더라? 미국이 백신 수출을 금지한다니까 깡패들이 하는 짓이다. 뭘 깡패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다 세상 민심이고 국제정치지. 우호적인 친구고 예뻐야지 뭐 도와주고 그러지. 사사 끊고 미국이 하자는 거 안 하는 정도 누가 도와주겠어요? 정세균 씨, 당신도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국무총리 하면서 왜 실패했어? 그래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고를 할 사람이 이렇게 말 함부로 해서 되겠어요? 당신도 동맹을 파괴한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야. 국무총리 하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 했냐고? 뭐 어떻게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하면 그걸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건 깡패들이나 하는 짓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가능성을 늦추겠다. 미국이 지금 국무성에서도 논평 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얘기만 있었다고 일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에
동맹관계의 그런 축을 많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금 좋아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냥 다 앞으로 생명들 이렇게 그냥 방치돼도 책임질 사람 없어도 됩니까? 예? 하기야 6.25 때 내전 일으켜가지고 500만 살상자는 김정일주의자들이 판치면서 그 자들이 사상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 생명을 개떡처럼 여기는데 아이고 뭐 1700명쯤이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놈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역적이고 반역사적인 인물이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응? 응?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지금 판결 난 거 보니까 국제법적인 기준에서 사법 판단의 문제가 아닌 정부 간의 외교의 문제라고 이제서 이제 정상적인 판결 나오는 거 보니까 정권이 다 하긴 다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지난 한 주도 보면은 편한 뉴스보다는 좀 불편한 뉴스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어제도 청와대 군수대합 기자회견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씨가 그 뉴욕타임스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이건 뭐 정말 좀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응? 어제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했는데 여하튼 뭐 내 얘기상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좀 대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자기들이 옛날에 정영이라는 비핵화 사기꾼 통해서 만든 싱가포르의 합의를 존중하는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설익은 정상회의로 바이든이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하고 중국과의 대결 구도보다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미국은 다 경험을 하고 촘촘하게 망을 엮어놨는데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동안에 미국이 원하는 동맹국가의 요구는 하나도 안 들어준 대통령이 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백신 줄 수가 없는 거다. 심지어는 조선일보로 오늘 아침에 정상회담 연기설이 나오고 뭐가 좀 하나라도 합의가 돼야지 정상회담 하는 거야. 예쁜 게 있어야 될 것. 예?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예? 뭐 지금 뭐 보니까 무슨 보아 포럼에 가서 뭐 무슨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미국 대통령하고 뭐 이야기도 이미 중국하고 친하다는 그런 뭡니까 그런 메시지 냈죠. 미국을 비판하는 걸 중국이 주도한 보아 포럼에서 아시아 신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 기술 동맹에 대한민국이 줄 서지 않고 줄 타고 얘기 또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고 도대체? 예? 아시아 힘 합쳐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해. 두리뭉실한 얘기. 지금까지 다 실패했잖아. 삼불 합의해주고 중국한테 군사적권 넘긴 사람이 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아직도 줄타기 하고 있어? 미중 간에 반도체 가지고 지금 4월 월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먹거리 다 뺏어먹을 뭐 사장시킬 일이냐고. 국민 생명동 백신 확보를 보장도 못하는 이 정치 집단이 경제까지만 피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예? 무슨 뭐 포용과 상생의 일이니 뭐니 그런 초등학생들 하나 말장난 그만두고 예? 국제정치가 이렇게 간단하고 우리 초등학생의 도덕교과서처럼 흘러가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냐고.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미국 가기도 전에 말이죠. 보아 포럼에서 시진핑이 미국을 비판한 포럼에서 이렇게 중국 편을 들어주는 이러한 망발을 하고 미국한테 백신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동맹이라는 새로운 가치 동맹을 기준으로 미국이 팀을 짜고 있는데 예? 이제 6G 시대, 5G 시대가 아니고 6G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일본과 미국은 딱 밀착해서 연구개발비를 지금 투입하고 앞으로 2030년도에 본격화될 6G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일이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일본 정상회담 때 이거 45억 달러, 5조 원을 함께 투입해서 6세대 이성통신 연구 개발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빠지면 삼성 반도체 살아나겠어요 앞으로? 네? 그래서 5 시장 때 미국이 그동안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돼가지고 조금 잘 살면 민주화되리라고 믿고 도와줬는데 거꾸로 힘이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패권 국가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대국 굴기를 하는 모습인데 미국이 작심하고 지금 이 5G 시대에는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미국과 경쟁했는데 6G는 어림도 없다고 지금 미리
실드를 치고 있는데 중국을 배제한 미래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데 이렇게 중국 공산당하고 설익은 외교해가지고 삼성전자니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 반도체니 살아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5G보다 6G는 전송 속도가 초당 1TB 약 50배 이상 빠른 그런 신기술이고 이게 모든 군사무기 미사일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위성 이런 거하고. 근데 그 반도체 굴기를 중국이 표방한 반도체 굴기를 견제할 미국의 추가 제재안이 나올 이 시점에 또 G7 정상회의 의제로도 지금 떠오른다는데 이렇게 뭐 아시아 지역의 신기술 협력을 강화하니 이미 중국 공산당 편으로 되면 곤란하다. 대만의 TSMC 반도체제가 중국을 포기하고 미국 손들어줬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게 안 가면 죽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그룹을 죽일 일 있습니까? 깜빵에 넣어가지고 내주지도 않고. 네? 정신들 차려야지. 주사파 이념에 찌들은 이 위정자들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빨리 정권 내려놓고 대한민국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참, 예. 큰일 났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이게 뭐, 지금 물론 뭐 지금까지는 뭐 미국의 한 20%, 중국의 20% 정도의 그런 반도체 시장을 삼성반도체가 가져왔지만 앞으로는 6G 시장에서 중국은 쇠락하고 미국이 주도할 텐데 일본하고 한국이 여기를 못 끼면 뭘 먹고 사냐고. 근데 뭘 지금 자꾸 뭐 줄타기 얘기를 하냐고 아직도. 예? 정우영 외교부 장관 헛소리하고 말이죠. 미국이 준다고 했습니까? 지금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데. 아니 예뻐야지.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러고 말이죠. 예? 종전선언이 뭐예요? 미국이 얘기하는 예? 그러면 평화협정 맺자고 그러고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는 뭐예요?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구산 철폐하고. 미국이 안 받는 카드를 왜 얘기하냐고. 미국 워싱턴에 로비했다고 그러더니 그 많은 돈 써가지고 민주당 몇 명 뭐 구슬렀는지 모르겠지만 종전선언 지지하는 사람 나왔는데 다 속보이는 짓이고 미국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데 뭘 믿고 그러냐고. 대한민국 앞으로 거지 나라 만들 일이 있어요? 좀 살고 3만 달러까지 왔는데 예? 앞으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반도체 가치동맹 얼라이언스 밸류 체인 AVC 한국이 못 끼면은 그걸로 간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예? 대만의 파운드리 TSMC라는 회사가 중국 시장 버리고 바로 미국한테 줄대는 거를 삼성전자가 따라가자면 우리도 망한다. 에?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간다는 사람이 가기도 전에 뉴욕타임즈 회장하고 말이죠. 보아 포럼에서 이런 소리 하면은 뭐하러 가는 거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위해 오늘 정상회담 연기설이 나오고 이런 지금 뭐 엄청난 대한민국 파괴 현장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내 말씀드린데 어떡하려고. 뭐 지금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책임진 국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자꾸 줄타기 외교, 뭐 균형 외교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파괴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보다도 국민의 생존권 걸린 군사 안보 문제, 그리고 세력 균형이 파괴되는 현장, 그리고 백신 확보하지 않은 문제, 이거는 경제 문제보다도 10배 소중한 문제인데 이게 정말 안미 경중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지. 이제 22일 날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 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 기후정상회의만 참석하고 한미정상회담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날벼락 맞고 대한민국 왕따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한미동맹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좀 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지금 인내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불안하기 그지없고 또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것이 아마 맞는 얘기일 것이다. 다시는 미국을 향해서 반미적인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노선을 못하도록 그 밑에 그 참모들 좀 단속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대정책 방안과 엇박자를 내는 방향으로 가서 얻을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 이념이 종북 친중 정권이 빚어낸 백신 재앙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금 담보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우리의 안전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씨가 2분기 2천만 명분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 백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허언이 됐잖아요.
화성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쇼했잖아요. 모더나 백신 들어온다.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 이재용 씨가 뒤에서 중계해서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얀센 백신도 구체적인 도입식이 발표 못하고 있는 상황. 응?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하고 말이야 1000만 봉 화이자 백신 확보했는데, 대한민국의 청와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복지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이 사람들 뭐했어 그동안에? 국민 세금 가지고 뭐 했냐고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 말이야 정말. 국민을 개 졸로 보는 거 아니야? 총칼로만 안 싸우고 있지. 백신 확보하는 것도 전쟁 아니야 전쟁. 국민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집단 면역 형성 안 되면 지금은 1700명 죽었지만 얼마 죽어나 갈지 어떻게 알아요?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델이라는 그런 영국의 철학서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대 민주국가의 개념이 뭡니까? 국가가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국민은 복종 의무가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국민의 안전을 보장 못하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국민들이 세금 내고 말이야 복종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근대 민주국가 기본 개념인데, 코로나 탈출의 게임 체인저가 백신인데 백신도 확보 못하고 있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을 뭘 가지고 뭐 통제하고 세금 내라고 할 거야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부는 11월 달이면 집단 면역을 장담하고 말이죠. 그런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야. 네? 지금 선진국들은 말이죠. 4차 재유행 우리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억제를 그냥 부스터샷 3차 접종까지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어디? 뭐 외교부 장관도 도대체 미국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나 떠들면서 미국이 얘기하는 북한 비핵화는 비껴가고, 비핵화 사기꾼으로 지금 낙인 찍힌 사람 다시 외교부 장관 기용해가지고 무슨 백신 달라는데 미국이 사람 미워서도 주겠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20주년 규모의 미국의 반도체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깜빵에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최고 경영자가 현장에 가서 결심을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움직이는 것이 반도체 그 공장 증설이라든지 앞으로 그 반도체 협상 같은 걸 가지고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야. 왜냐하면 기업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삼성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말만 열면 반미하는데 무슨 신뢰성이 있겠어. 이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K방역을 가지고 국민을 사기치면 안 된다. 아니 잔여형 주사기 LDS에서 섬유질 이물질이 나오고 말이죠. 22일만 해야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이 나왔는데 2주 뒤에야 그걸 발표하고 막 이런 K방역.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를 70만 개를 20일이 지난 다음에 회수했다는데, 그럼 그 다이 사용된 50만 개는 이미 쓰였다는데 그거 국민들한테 이상 없는 거예요? 도대체 식약처도 뭘 하고 있는지 말이죠.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그냥 쉬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식약처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하겠어요? 안 알리는 게? 결국은 전부 청와대 담당자들 책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신경을 쓰고 행정부 불러서 견제하고 해야 되는데, 맨 무슨 뭐 친북 종북이나 하는 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나 앞으로. 남북교류협력법 2조 2호의 사망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인도, 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포함시키고 이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으로 했다. 이 얘기 뭐예요?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북한에 알리는 그런 방송도 대북 전단 풍선 날리는 거 이거 가지고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북 라디오 방송은 물론 인터넷이나 위성 방송은 다른 형태의 전자정보 유입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럼 이런 법안이 확정 발효되면은 정부의 승인 없이 대북 방송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데, 야, 그래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공범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헌법을 위반하고. 지금 미국은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영국은 BBC 이런 데서 지금 양심의 소리 인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뭐 KBS 한민족방송 등등, 예? 앞으로 뭐 통일부 또 관련 부처 이런 통제하에서 뭘 하겠어요. 참, 이게 이런 데나 이렇게 신경 쓰고 종북하는 데나 신경 쓰는 정권인데 뭐가 되겠냐고. 예? 정상적인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해야지. 어제도 제가 윤창중 칼럼서상 TV에 뭐 인터뷰를 하면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위중한 백신 상황에서도 뭐 김호란이라는 그런 청와대 뭐 방역관인가요? 청와대 그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K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관 자리를 김호란이라는 그런 저 국립암센터 교수한테 줬다는데, 어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란이라는 그 북한의 모란봉의 모란장이한테 그것이 맞다는 거고, 그 부치는 기세춘인가요? 기세춘인가 이런 분인데, 통일혁명당 상권대 신용보기하고 같이 좌익 활동하고, 또 한명숙이 남편 박승준인가 그분하고 같이 좌익 활동한 그런 뭐 좌익 사상가였다고 그럽니다. 저 위키백과가 좌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인물 정보에 간첩 활동한 것이 있다는데, 청와대가 그런 인사들이 가가지고 고급 정보를 다 이렇게 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는 간첩 활동을 한 그런 직계자손들이 가서 일할 곳인지. 대한민국이 적화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적화된 거 아니겠어요? 적화됐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고, 견제하는 기능도 없고, 간첩 수사 안 하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니 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해가지고 뭐 팔아도 조사도 안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문제 제기도 않는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나 국민의힘. 야, 이러니까 공산화됐다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방부라도 그럼 정신 차리고, 예? 꼿꼿하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고 해야 되는데, 한술 더 뜨잖아요, 이거. 서욱이라는 국방장관 말이죠. 육사 나왔다는데, 전자권이나 달라고 떼쓰고, 미국은 뭐 조건이 안 돼서 안 준다는데,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청와대 주사파 정권 비위나 맞춰서 장관직이나 하려는 아주 못된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말이죠.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탄도미사일 쏴도 사거리도 뭐 짧게 600km 날아갔으면 450km 날아갔다고 늦게 발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시키지 않고 사전 탐지와 추적에 모두 실패하고 거리도 틀리고, 그러면 실제로 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골로 가는 거네. 북한의 미사일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근데 정확한 사거리는 한미일의 정부가 취합돼 가지고 나와야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소미아 협정 파기한다고 한 다음부터 미국한테 불신을 받는 좌파 정권이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명권은 공중에 떠 있다.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 KN-23 같은 경우는 발사하면은 추적도 잘 안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합참이 말이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탄도미사일이 분명한데도 불상 발사체라고 그러고. 600km 날아간 KN-23 비행거리가 430km라고 발표해놓고, 한미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아니다라고. 이런 정치 국민들의 말장난에 국민의 생명권은 다 지금 사장됐다.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든 축소하는 말이죠. 그런 심리 상태에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다. 왜 국방부라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 해체부나 종북부라고 이름을 바꾸란 얘기야. 대한민국 지금 군의 상황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군사작전이 아니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안보를 바뀌고 국민의 생명을 팔아쳐먹는 이적 집단하고 다를 게 뭐냐 이거, 이 사람들아. 정말로 말이야. 국제정치도 뭘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 그러면은 반역 세력인데, 관제와 반일 민족주의 말이야. 연일 동원해서 김원웅이 같은 그런 얼간이 광복체장 맡겨놓고 말이야. 정말로 애국 인사들 불편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말이야 불편하게 하는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김명수 대법원이
아무리 장난하고 그래도 양심적인 판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옳은 판결이 나오고 이런데, 하여튼 국가 면제 규정을 가지고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배상 문제를 이렇게 이번에 판결 나온 것도 사실은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무리 거기 앉아서 통제를 하더라도 이제 권력이 다 저물고 말기에 오다 보니까 양심 있는 판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원전 오염수 문제도 그래요. 이게 관제 반일 민족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용되고 그러면 안 된다. 괜히 이 문제도 지금 얘기했다가 말이에요. 본전도 못 견디고, 정호영 씨가 무슨 환경운동가도 아닌데. 지난번에 존 켈리 미국의 기후변화 특사가 일본 거쳐서 한국에 왔을 때 정호영 씨가 아마 이야기하니까 켈리 기후변화 특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문제는 국제적인 공인평가원 IAEA에서 인간의 그런 건강에 큰 위험도가 없는 걸로 방류해도 괜찮다는 게 나왔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환경단체나 그냥 얼치기 좌파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방류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는 생선에 오염 생선이 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방사능 촬영, 엑스레이라든지 CT 촬영할 때 그런 거와 비교해봐도 큰 문제가 없다는데, 한미일 동맹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좌파 정부라는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일부 좌파 환경론자들의 의견을 과도하게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백신 확대가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크다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딴지 걸듯이 그러면 안 된다. 정부 내 이렇게 어설프게 외교를 하는 이 외교 인사들 말이에요. 외교안보 특도부터 저 이수혁 주미대사까지 빨리 집에 짐 싸가지고 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감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관제 반일 민족주의로 이렇게 내년 대선까지 계속 장난을 하면은 국민들만 아마 코피 터지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이래서 큰일 났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고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견제를 못하고 이 주사파 권력이라는 붉은 이념 세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언론들이 철저하게 견제를 못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일 났다. 이거는 정말 망주가 들어도 보통 들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연일 안보동맹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백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백신 동맹으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한국에서 한미 백신 수합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미국은 쿼드,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하는 4다 회부체에는 백신 협력을 하겠다고 공식화하는데 한국에는 주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한미 백신 수합부는 사실은 물 건너간 얘기고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21일 날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다른 나라에 백신 줄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일본 스가 총리한테 왜 1000만 분 줬어요? 그것도 가장 안전하고 효율이 좋은 화이자 백신을 왜 1억만 분을 준다고 그랬냐고. 한국한테는 이런 얘기 하는데 일본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국내 백신 접종이 최우선이고 캐나다와 쿼드 참여국들과는 백신을 협의했다는데 대한민국은 별로 그런 얘기 해도 반응이 없는 미국. 대한민국이 동맹국이라면 미국이 쿼드 중심으로 10억 회분을 생산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분배한다는데, 동맹국으로 여긴다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과 나의, 우리 당원님들과 국민들과 나의 가족과 우리 생명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라고 재수 없으면 안 걸리라는 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치 집단, 과도한 이념 집단이 대한민국의 생명권을 파괴하는 현장. 전쟁에서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총 쏘는 전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백신 문제 가지고 뭐 열받고 그럽니다만은 북한 핵은 연일 뭐 겉으로는 뭐 핵 폐기 협상한다고 나와서 돈 뜯어내고 시간 끌더니 결국은 그동안에 뒤에서 다 핵값을 해놓고 이제 7년 뒤에는 241개까지 가질 수 있는 플루토늄 농축을 그런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절대로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김정은의 메시지가 확인되고 핵 보유 강국으로서 핵 군축을 협상을 할 수 있어도 핵 폐기는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의 주사파정부는 점진적이고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 핵을 해체해야 된다고 철진한 얘기하고 저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미국은 이미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지고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서 CBID, FFID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끌고 가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딴 소리 해봤자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G7 같은 그런 막강한 외교력을 가진 반일 국가입니까?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영국처럼 그런 외교력이 있는 나라냐고. 그것 분단된 나라 아니야. 호시탐탐 핵을 가진 생화학 무기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 인권유리 국가가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뜯어먹고 살겠다는 적화 앞에서 지금 붉은 이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흔드는 마당에 뭘 믿고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냐고. 한국과 미국이 합해서 북한의 이러한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해도 안 될 판인데 이간질 시키고 있는 이 세력들, 반미안한 세력들, 정부 내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간첩도 안 잡고 있는 세력들,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뭐하러 있는 거야? 감사원은 뭐하고, 국정원은 뭐하고, 국회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세금 주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을 괴롭히고 오히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런 정치 세력한테 복종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정치 세력이야말로 바로 혁명 대상이고 4.19 이념이 헌법에 있는 것처럼 국민 저항권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진자가 이제 700명까지 온다는데 백신은 확보 안 되고 그토록 자랑하는 K방이 어디 갔느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응? 제발 좀 대한민국의 국민이 선출해준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들이 이만 권력 수준까지만 쓰세요. 5년 동안 대한민국 국채라든지 체제혁명을 통해 가지고 거짓 첩불난동을 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거짓 역사를 쓰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북한의 기밀성주의자들이 꿈꾸는 신용보기가 얘기했던 공산주의들이 얘기했던 빨간 세상 만드는데 청와대가 앞장서지 말고 국회가 앞장서지 말고 이제 내년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뭐는 국민들이 저항하면 다 죽이고 혁명을 왕수하겠다는 건 뭐야? 이 사람들 말이야. 역사가 그렇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삭삭 빌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시비 거는 국민의힘 야당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헛소리를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면은 잘못된 역사 바로잡는 거대한 정상화 혁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만이 지금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힘 아니야?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야권이 대동단계라도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찾아와? 다 적화되어 있는데 주문자치기본법부터 불구적적한 법들 말이죠. 중앙선관위도 다 친문인사들로 채워져 있고 공수처 있지. 검찰 개혁한다고 엉망 만들어놨지. 국회는 빨간 세력들이 언제든지 헌법 개정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개헌 가능성까지 난 다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내각제 운운하면서 보수파리하고 말이죠. 말장난하는 세력들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언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대한민국이 국격이 추락하는 거는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이전에는 바로 이러한 이적 세력들 그리고 대한민국 적화 세력들 남노당의 후예들을 견제하지 못한 보수의 책임이 크고 웰빙적으로 특고에나 누렸지. 그들과 싸워서 그걸 규명해서 역사교육과 국가간 교육을 실패한 이들이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독보섯을 견제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욱더 나쁜 것은 그 붉은 이념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포섭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신념이 그런지 대한민국을 하향평준화하고 적화를 끌고 와 있는 그 세력들의 재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쁘다. 지금 백신 확보 실패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희망이 없는, 그리고 해외 이주하는 인구가 배로 이렇게 늘어난다라 이런 보도도 책임 어디가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 대한민국의 잘못된 지도층이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정권을 갖다가 그냥 이 붉은 주사파 세력한테 주는데 일조한 탄핵 역적들, 62명의 그런 탄핵 똥개들이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백신 확보 못하는데 이런 정권을 만들어서 K방역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백신 확보 잘하고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인사를 청와대에 갖다 놓게 만든 이런 정권을 만든 일조한 일등공신들, 탄핵 오적, 그들도 대한민국 해체하는 그런 공범들 아니냐 이거야. 그럼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헛소리를 하지 말고 말해. 똘똘 뭉쳐가지고 잘못된 역사 바로잡고 어떻게 이를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찾아올지 고민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말이야. 정말로 우리 공화당과 같은 민초 세력들, 뭐 특권도 노려보지 못하고 오직 애국심 하나로,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대한민국 건국의 신화, 부국강병의 신화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세력을 가지고 아스팔트 우판이 국군이 매도하는 그 들떨어진 가짜 보수놈들 말이에요. 그거는 좌익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부의 적들이라고.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저런 국민의힘이란 빨리 해체돼가지고 빨리 올 여름에 전부 야권이 전부 재편해서 제대로 된 정통 보수 세력 중심으로 전선을 정비해서 이 붉은 적화혁명을 하고 있는 주사파들과 싸워서 승부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빨리 나오셔서 이러한 구심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당이 줄기차게 투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러한 나를 앞당기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앞당기는데 다 촉매대 역할을 하고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 뭐 지난번에 재보선에서 뭐 한 겁도 없는 인사들이, 보수 다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투쟁하고 싸우는 공적들을 가로채가지고 또 지들이 잘해가지고 뭐 중돈이 뭐냐 하면서 말장난하고, 조중동은 또 말장난으로 대한민국 보수의 그런 정통성을 죽이고, 잡스러운 인간들의 잡담들이나 기사화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공화당과 같은 세력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기사도 안 내주는 이러한 잘못된 언론 풍토에서 앞으로 갈 길이 험하다. 아니, 오세훈, 박형준이가 지들이 잘나서 시장됐냐고. 우리 공화당처럼 후보도 안 내고 그래도 문재인이 견제하라고 그런 걸 시켜줬더니 뭐가 지금 며칠 됐다고 청와대 쪼록쪼록 가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말이야. 그런 얘기 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박형준이는 부산에서 가덕도시난 거 잘못됐다고 포퓰리즘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비판하면서, 포퓰리즘 정치 그만하고 좌파들의 포퓰리즘 정치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제대로 된 그런 부산시장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오세훈이는 3.10 태극기 희생자들 넋을 기리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광화문 광장 그거 공사 중단시키고 K방역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문재인이하고 투쟁선언을 하면서 내년 대선을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실룩실룩 웃으면서 막 청와대 가서 악수하면서, 예? 문재인 씨한테 막 정통성이나 주고 대통령 인정하는 듯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 보수가 아니구나. 저들 믿었다간 우리는 또 한 번 또 피눈물 나는 대한민국 역사를 쓰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일은 이제 우리가 운영 온천역 집회인데 컨셉을 좀 바꿔서 장바구니 이제 들고 와서, 하도 어렵다니까 서민들하고 좀 고통을 나누면서 장도 좀 보고 즐거운 집회를 통해서 이 나라 걱정을 하고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구국담론을 다 함께 나누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정도 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